함수는 개형 자체가 좀 다른 얘기라서 이거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조금 별도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같다라고 해보면은 이거라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x 이게 인수분해까지 다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구간이 0부터 1이랑 1부터 2까지 해서 dx를 붙여주는데 내가 솔직히 저것만 갖고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해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단 아까 모르겠으면 그냥 적분하는 거. 그냥 적분하는 경우. 아니면 어떤 방법이냐면 0하고 1 사이에 무슨 값이 있어? 그냥 2분의 1 같은 거 있죠.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 그럼 넣어봤더니, 그러니까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두 개라서 플러스인 거야. 그럼 요 사이에서 얘는 플러스인 거거든.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적분을 하는 거. 그리고 1부터 2까지 해서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제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판단을 하다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가 나왔다 당황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어떻게 해라? 떼라. 마이너스를. 근데 내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계산은 틀리면 안 돼. 그 계산이 틀리지 말라는 얘기는 마이너스로 나오든 플러스 나오든 정적분해 하는 거 계산대로 그대로 잘 나와서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중간에 계산 미스가 나버리면 지금 말한 게 다 돌아오면 타버려. 그래서 그런 계산은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일반 정적분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거 실제로 할 때. 됐죠? 선생님의 목소리가 자장가가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그러면 필수 4번 봐봐. 얘도 보면 자, 요거니까 얘 보게 되면은 얘는 아래로 블록, 얘는 위로 블록. 그럼 대충 그래프 그려보고 그려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적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2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서 2x제곱 요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놓으니까 얘는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면 y는
이거고 y는 요거야. 요거. 마찬가지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같다라고 하죠. 요렇게 있으니까 자, 요렇게 되고 1을 넣으면 0이라서 조리제법을 써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1 x 플러스 2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얘는 1하고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인데 이 사이에서 내가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는 이때는 여기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산하기 편하죠. 0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쭉 계산해버리면 그게 얼마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호야!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431번에 1번 한번 해봐봐. 아니,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어. 아니, 그냥 접근하면 되잖아. 어. 야, 이 고등학교 2학년이 적분을 못하면 어떻게? 저기서 까먹었어. 2를 넣어. 그러면 얘는 4분의 16 빼기 8 더하기 8.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으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그리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4분의 27. 고개 들어. 자세 똑바로. 자세 똑바로.
자, 그럼 넘어가서 필수 5. 자, 1,3에서의 접선이야. 그럼 일단은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미분을 하고요.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 3이죠. 그리고 그럼 3이고 지나는 점이 적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2는 3x라서 이렇게 되니까 1을 넣어주면 1, 0, 마3, 2니까 1, 1, 1,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x 플러스 2, x-1이라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는 이렇게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인데 0을 넣으면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서 적분하면 돼요. 그대로 넣어서 적분. 됐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방법론만 익히세요. 일단 좀 넘어가서 필수 6번. 자, 여기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인데,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해서 y가 1이 되는 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y가 1이 되는 점은 여기니까 0이죠? 그리고 얘랑 얘를 만나는 점을 해야 되는데, 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1보다 큰 거에서는 그냥 얘가 그냥 그대로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죠. 그럼 얘가 1인 거니까 x제곱이 2여서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가 되는 점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루트,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 여기를. 근데 식이 똑같기 때문에 한쪽만 잡아서 곱하기 2해도 상관없어.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해서는 저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1에서 요거를 빼시면 되고요. 1에서. 그러니까 위에가 1이죠?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 요걸 빼시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는 1에서 반대로 얘는 이거를 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만 구한 거잖아.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에는 곱하기 2가 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답 자체도 보게 되면은 뭐 지금까지 보통 유리수로 나왔잖아. 근데 얘는 조금 무리수가 섞인 형태로 나오고 계산해보.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시켜볼게요. 요거 해봐야 돼. 대신에 여기는 다행히 답은 자연수야. 435번. 해야죠. 그것도 해야 돼.
아프지. 를 뚫어줄게 내가. 그걸 이 정도 갖고 아파해. 이 정도야? 여기 화준이는 안 아파하던데. 화준이 딱 보면 자석이 이렇게 딱 잡혀. 나도 이거 잘 안 되네. 정우야, 넌 그 키 되니? 어. 뭐, 78. 와, 안 돼서 76? 네. 나 77. 내가 니네 신체 검사하기 전에 갑자기 키 2cm 자르는 법 알게 해줄까? 나도 최근에 스폰지 보다가, 옛날 프로그램 보다가 알게 됐는데. 특별 짜주셨어요. 아니, 나도, 네가 키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팔굽혀펴기 10번.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10번. 그럼 팔굽혀펴기 하면은, 팔굽혀펴기가 가슴 운동이긴 하지만 등 운동이기도 하잖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 모으잖아. 근데 이미 할 때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보통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 등이 이렇게 많이 굽어져 있죠. 니네 여기 있는 4명 다 한번 해봤을 때 다 등 이러고 있을걸? 아니면 목 이러고 있거나 나처럼? 나도 목은 건강한 상태가 아닌데. 응.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라도 근육이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0.9에서 많은 사람이 2cm 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슴 운동하면 이렇게 등이 펴지잖아. 이렇게 쫙 펴져 버리죠. 나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긴 하다. 근데 내가 키가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내가 척추가 제대로 펴져 있으면 187. 척추가 제대로 안 펴져 있으면 185더라고. 우리 아버지 165다. 나는 모든 걸 뺏어 먹었단다. 많이 먹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키는 진짜 뭐냐면 잠인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항상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거든. 10시에 자서 6시. 요거 보면은 일단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얘가 계산하면 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정적분과 넓이의 활용인데 요거는 조금 문제로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K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K가 1보다. 그러면 얘 그래프 그냥 대충 개형 그려보면 0,
1, K라서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이 같다라는 말은 넓이로 구했을 때 같은 값인 거예요. 그러면 정적분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요거를 계산한 게 알파면은 얘는 마이너스 알파인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 0이 되기 때문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요거를 적분하는 거랑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요거를 적분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적분하게 다 전개해야지.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얘가 X세제곱 X제곱 KX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오랜만에 해줄게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 보면은 4분의 K 4제곱 3분의 K 세제곱 2분의 K 세제곱이 0. 그러면은 일단은 K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세제곱은 다 나눌 거거든, 그냥. 이렇게. 그리고 2, 3, 4의 최소 공배수인 거야. 그럼 12를 곱해버리면 얘는 3K, 얘는 빼기 4K 빼기 4, 그 다음에 얘는 6이라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니까 K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주는 게 답. 강호야!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수 문제 7번은.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8번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랑 X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 직선에 대해서 2등분이 된대요. 그러면 얘 그래프 한번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면적이 0부터 4니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요거를 적분해주면 돼. 이게 지금 저거의 넓이인데 얘가 뭘 말하냐면 y는 a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요 넓이가 요 넓이의 절반이 돼요. 절반. 그러면 내가 이 면적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ax인데 어차피 0인 거 빼고 저 교점 보면 0인 거 알잖아. 0인 거 그냥 약분하면 마이너스 x는 a 빼기 4니까 x는 4 마이너스 a죠.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4 마이너스 a니까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빼준 정적분을 해주면 이게 요거랑 같다라고. 2등분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3등분이었으면 3분의 1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서 계산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됐네? 그래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요것도. 넘어갈게. 많이 남았어요. 응? 앞으로 4개밖에 안 남았는데? 5개인가? 어? 상호야? 상호야? 목숨이 2개니? 9개야? 그러면 오늘 6개 사라지게 해줄게. 야, 어차피 네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 아이 시끄러워.
자, A가 0하고 2 사이고요.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얘 그래프 한번 보게 되면은 0, A,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해서는 요거를 적분하는 거고요. 요거를 인테그랄 A에서 2까지 해서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해서 계산을 다 해야 돼. 적분해서.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 좀 해서 얘를 지금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3차 이상의 최소를 구하는 거는 다 뭐냐면 미분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FA라고 잡으면 나는 미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얘가 0이 되는 거 해볼 건데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라고 두면 A에다가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와서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대충 해보면 A가 1 풀만 루트인데 1 풀만 루트 2라는 거는 저 0하고 2 사이에 들어가는 범위야? 안 들어가는 범위야? 이거 다 안 들어가죠? 1 플러스 루트 2는 2보다 큰 거고 1 빼기 루트 2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해당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가 돼.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A가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 됐죠? 자, 역함수인데 할 거야. 할 거야.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해도 될 거야. 야, 이씨, 나쁜 놈이 새끼들아. 알아요. 역함수가 뭐야? 그 Y 대칭함수. y는 x 대칭함수야. 그러니까 여기 그 무슨 역이랑 같다고 했었어? 여기 뭐랑 같다고 했었어? 야, 얼마나 깊이 자면은 이제는 선생님이 가까이 와도 모르냐,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무슨 역? 역함수의 역자하고 어떤 사자성어의 역자하고. 역지사지. 역지사지하고 같은 거. 역지사지의 뜻이 뭐야? 반대로. 서로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잖아. 나는 너희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너희는 나의 입장을 생각하고. 근데 내가 너희들의 입장을 너무 생각해 주면 뭐가 돼? 성적하락이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입장 생각을 못 해요. 엄마가? 한번 더 올려서 3, 구등분 바꿨을 때 3. 현재까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2등급의 간신히 커트라인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금 4인 거야. 목살이요. 근데 이제 낮은 4가 되느냐 이제 하는 건데 어찌됐든 제일 좋은 거는 1등급에 아깝게 탈락하는 2등급이 더 좋은 거지. 너 지금 학점? 그 평균 하면? 9등급짜리 했을 때 3.63? 근데 너 거기서 어떻게든 3.0 이내로 들어가야 돼. 그거 어디 되나? 아니야, 저기 인서울에 가능한 대학은 있어. 3.63. 근데 가고 싶어. 각천대는 3.0 이내에 들어가요.
야, 그래도 가천대가 이름이 없는 대학교가 아닌데, 네임밸류가 있는데. 현우야? 내가 이제서야 다시 기억나서 물어보는 건데, 네 수학 등급 손가락으로 표현해보렴? 너 지금 손가락 4개 피고 있는데 그거야? 설마? 나 사면 기절할 거야, 나 진짜. 3이겠지, 그러면. 또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너도 어떻게 해서든 다시 2등급 들어가야 돼. 너도 마찬가지고, 어? 야, 너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너는 지필평가에서는 2 들어가고서는 갑자기 수행평가에서 깎여가지고 3등급으로 가져오면 선생님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난 항상 보면은 애가 평상시에 하는 짓은 싼거지 같은데, 시험만 보면은 올해 잘 보는, 나름 잘 봐서 오는 거 보면 신기해.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평상시에 본인들이 어떻게 공부하냐야. 성적 점수라는 거 자체가.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하면 평상시에 계산 실수로 많이 틀리더라도 본인이 그걸 갖고 반성을 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약하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라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느껴서 하는 거면은 오히려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고 갖고 발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그런 게 실패의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 내가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이런 계산 실수 많이 해보고 뭐 해보고 뭐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많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어차피 이거 못 알아들어. 나는 어차피 할 수 없어. 그러면 난 포기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방법이 없지. 선생님도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니네가 어찌됐든 간에 학교 시험에서 난이도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소래고 시험 기준으로 1번부터 14번까지를 맞추는 그 순간이 니네가 확실한 2등급이라고. 여기 동네 특성상을 다 고려를 해봤었을 때 매하고는 조금 소래고보다는 조금 이제 점수대가 높잖아. 평균 등급 것 자체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쉽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이지는 못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옛날에 1등급 컷 기준, 그러니까 9등급 중에서 1등급 기준이 높으면 88인가 그랬거든. 낮은 게 80 초반이었고. 근데 어찌됐든 80에서 88 사이로 나오고 2등급이 70점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토탈을 했을 때 지필고사로 80점 이상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해서 꾸준히 계속 붙잡고 계속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야 조금이라도 남아서 본인한테 남아서 이렇게를 하는 거지. 니네들 눈앞에 있는 나만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면은 나도 가르치면서 내가 니네들 나이 때 공부했을 때 수학을 느꼈던 감정이랑 지금 니네들이 느끼는 감정이 난 솔직히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이거 배웠을 때 어려웠었고 그리고 어찌됐든 꾸역꾸역 했잖아. 근데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매년 가르칠 때마다 이 내용이 되게 새로워. 이게 이런 의도에서 가르쳤던 거구나. 이런 의도에서 이런 순서를 배치를 했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지. 니네들처럼 한 번 배우고 올라가고 한 번 배우고 올라가면 그런 느낌이 틀리면서 이거 머릿속에 새로운 거 받아들이게 돼. 그, 어쨌든 뭐 여기가 좀 문과가 다수니까 문과 기준으로 이야기해주면 어찌됐든 전체 공통범위가 공통성 1부터 일단 대수까지잖아. 확동은 일단은 그래도 뭐 문이과 상관없이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것도 엄연하게 선택 과목. 근데 여기 미적 원까지 했었을 때 어찌됐든 간에 꾸역꾸역 본인이 붙잡고 계속하고 하는 놈이랑 내가 이제 여기가 어려워서 내가 이제 슬슬 포기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다른 거죠. 진짜 다른 거. 이게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나도 애들 가르쳐보고 나도 학창시절 때 나를 생각해보고 지금의 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수학 실력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니거든. 이게 특히
기초가 약한 경우면 더 심해.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커버가 돼서 들어가 버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커버가 안 되더라고. 어디선가 빵꾸가 난 게 있으면 어찌됐든 고등학교는 성적이 그 빵꾸가 나와. 어. 근데 말은 쉽지. 그래도 뭐 몇 점대 들어와라, 몇 점대 들어와라. 말은 쉽지. 말은 쉽지. 근데 그 말을 쉬운 거를 행동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적당한 재능과 어느 정도의 본인의 그 재능과 노력이 반비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재능이 높으면 좀만 노력하면 돼. 재능이 낮으면 엄청 노력해. 이게 상관관계야. 근데 물론 재능이 높은데 노력을 아예 안 하면 얘도 인생이 사는 게 없지. 남는 게 없지. 그러면 얘는 진짜 금상첨화지. 근데 보통 재능도 하고 노력도 하는 애가 제일 좋지. 자, 내가 얘기해 줄게. 가장 최선은 이거야.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일 것 같아? 이거. 이거일 거야, 이거일 거야. 요거야. 재능은 없지만 노력하는 사람. 얘네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재능은 있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제일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 케이스보다는 이 케이스가 더 안 좋아. 왜냐하면 이 케이스는 본인이 포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얘는 포기를 해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면, 이 케이스는 지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 나는 언제든지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애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진짜 두들겨 패든지, 두들겨 패져서 지가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그것도 그도 저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애는 평생 착각 속에 살아.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난 그래서 이것보단 이게 더 최악 같아. 솔직히 말하면. 물론 이거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최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내 관점에서는 이렇다. 내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잖아. 헛똑똑이들.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말 잘 안 해. 근데 헛똑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생각만 맞아.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서 내가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얘기한다고 하면 난 그거거든. 포기하지 마라. 공부로 분명히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기회를 아직까지 주는 건 맞거든. 우리나라 교육 체계 자체가. 그걸 꿈꾸게 만드는 거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내가 끝까지 수학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끝까지 노력하는 애들이 보통 이제 커가지고 회사를 가거나 뭔가를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걔네들은 그때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발전을 많이 하는 거야. 자, 니네가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었잖아. 내가 20대 때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는데 20대가 됐을 때 학원 강사 그거 가르치는 거랑 30대가 돼서 학원 강사 얘들 가르치는 거랑 40대를 시작하면서 학원 강사를 가르쳤을 때 사회적 환경 변화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내 20대 학원 강사 시작을 했었을 때 보조 강사 됐을 때 뭐가 대두가 되는 스마트폰이 대두가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 30대 때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걸 송금하고 결제하고 이런 세대가 왔어. 그래서 우리 핸드폰 지금 들고 사잖아, 사실은. 근데 내가 40대가 되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AI라는 게 나와. 그러면 내 나이가 그러니까 10년 뒤가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술을 발전했을 때 분명히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니네들 일자리가 우리 때랑 다를 거야. AI가 많이 대체는 할 거야. 인공지능이 많이 대체는 할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인공지능을 대체하니까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에서 나를 살아남는 사람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지. 어차피 내 일자리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니까 나는 노력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뭐 나는 그 사람들 다 일본 말로 히코코모리? 어, 그렇게 되는 것밖에 더 되겠어. 물론 그런 사람들도 난 인생을 존중해주고 싶은데 인생의 존중 여부를 떠나서 이런 계산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거 합시다.